오늘 이재명의 지지율이 발표가 됐는데 3개가 발표가 됐습니다. 하나는 76%, 하나는 66%, 하나는 57%. 이게 지금 국민을 우롱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인위적으로 소위 말하는 마사지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민주당이 오늘 서울시장 후보, 울산시장 후보, 경기도지사 후보, 전남 강주 통합시장 경선 후보를 발표를 했는데, 이 네 지역 모두 공무원 후보 전원이 경선 대상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 그 관심이 모아지는 지역은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맞대결을 할 지역이죠.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은 오세훈 시장이 나갈지,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 컷오프가 되든지, 아니면은 중도에 탈락을 하고, 지금 신동욱 최고위원 이름도 나오고 나경원 의원 이름도 계속 나오니까 다른 사람이 나갈지 모르지만, 민주당에서는 오늘 김영대, 박주민, 박홍건, 전현희, 정원호 이런 사람들이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지사는 권칠성, 김동연, 양기대, 추미애, 한준호, 울산시장은 김상욱, 그걸로 넘어간 송철호, 이런 사람들이 됐는데, 여기서 지금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확정이 된 사람 중에 박홍건 있죠. 박홍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홍건은 최근에도 민주당 서울시장에 나간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했던 사람인데, 오늘 박홍건이 이해훈 논란이 많았던 이해훈의 후임, 이해훈의 낙마였죠. 후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후보라고 오늘 발표를 하고 했는데, 오늘 이재명은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박홍건을 서울시장 후보로 뛰고 있는 박홍건을 갑자기 기획예산처 장관에 지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재명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박홍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을 했고, 또 그 밖에 몇 사람이 있는데, 자, 박홍건은 그 전에 기획처 장관 후보자 기획예산처가 새로 만들었죠. 새로 만들면서 그때 이해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데리고 가서 거기다가 지명을 해서 난리가 났었죠. 의원의 보좌관 갑질 문제도 그렇고 재산 형성 문제도 그렇고, 아직까지 수사 대상이 수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그때 기획처 장관으로 이해원을 데리고 가려고 한 이유를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죠. 뭐냐 하면은 원래 예산 기능은 재정부의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에 있는데, 그거를 처음에는 이재명이 청와대 대통령 직속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반발이 많다가 보니까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해서 기획처로 만들었죠. 기획예산처로. 자, 그런데 왜 거기에 전문 관료, 전문 경제 관료를 쓰지 않고 이해원을 하려고 했느냐. 이재명이 포퓰리즘 예산을 계속 만들고 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관료들을 거기 쓰면은 관료들이 반발을 하죠. 관료들은 아무리 좌파 정권에서 자리를 맡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포퓰리즘 정책을 쓰면은 계속 빚을 내야 되고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은 나중에 우리 후세대에 부담을 주고 다 알기 때문에, 그전에 문재인 때도 김동연, 홍남기 막 반발했지 않습니까? 같은 좌파 정권 안에 있어도. 그래서 이재명은 그 사람들을 안 쓰고 말 잘 듣는 이해원 시키면은 이해원이 충성맹세를 다 했겠죠. 예, 제가 기획처 장관에 앉아 있으면은 가지고 오시는 예산, 필요한 예산 제가 다 이렇게 포장해서 그냥 갖다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니 장관을 시켜서 그렇게 써먹으려고 하다가, 또 소위 말하는 탄핵,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것을 참여하게 만드는, 눈물에 참여를 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까지 다 거뒀는데 결국 나중에 토사구팽해버렸죠. 그런데 그 후임자가 누구냐, 이게 또 관심이었는데, 이번에도 경제관료 출신이 아니고 국회의원 현역 사선 박홍건을 지명을 했습니다. 박홍건.
자, 전남 고흥 출신이고 지금 서울 중랑을에서 19대부터 내리 사선을 했죠. 그 민주당이 튼튼한 그 지역에서. 그런데 다른 경력이 없습니다. 지금 경희대 총학생회장, 운동권 하다가 바로 이래저래 해서 정치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배치 좋은 데 가서 달아가지고 사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청와대에서는 예결위원장을 한 경력을 가지고 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적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예산을 깎는 게 주된 일이죠. 아니면 저 선심성 예산 끼워 넣는 거. 그게 무슨 전문가입니까? 근데 이것은 새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정말 국가 백년 대결을 내다보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정권에서 막 요구하는 것을 깎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사람을 딱 앉혀놓은 게 바로 박홍근을 앉혀놓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이재명이 앞으로도 이 어떤 재정 관료들의 통제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포퓰리즘 예산을 집행하고 쓰겠다는 그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오늘 인사된 사람들 보면은 이거 참 정말 지적을, 국민들의 지적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아예 묵살합니다. 그 변호사, 이재명 쪽 변호사 또 자료 하나 받았습니다. 이재명 변호사들 여기저기 뭐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완전 장악을 했고 유엔 대사도 보내고 뭐 법제처장 뭐 별거 다 보냈죠. 그런데 오늘은 또 이재명 쪽 변호사를 어디다 보냈느냐? 건익위원장, 국민건익위원장에 이재명 변호사 출신 정일현 변호사를 임명을 했는데, 정일현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1,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이화영, 그 1, 2심 징역 2년 선고받고도 지금 뭐 대법원 그 판결 앞두고 최종 선고 앞두고 이 보석으로 나와서 뭐 북 콘서트 한다고 하고 무슨 뭐 출마한다고 하고 이 다니는 그 이화영의 변호사 출신입니다. 이화영 변호사를 이번에는 또 국민권익위원장에 떡하니 올려놓는, 마음대로죠. 그 다음에 뭐 몇 사람 있지만 별 의미 있는 것은 아니고, 자, 지지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오늘 오전에 하나 발표가 됐는데, 뭐냐 하면은 그동안 무슨 뭐 고공행진을 한다 어쩐다 막 했는데,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6주 만에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6주 만에 하락을 해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3일부터 27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국정 수행 긍정평가가 57.1%다. 일주일 전보다 1.1%포인트 하락을 했다. 부정평가는 38.2%다. 1.0%포인트 상승을 했다. 그런데 이게 6주 동안 쭉 오르다가 6주 만에 하락을 한 거다. 이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리얼미터는 ARS 조사를 하죠. ARS 조사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 하락폭이 제일 큰 곳이 서울이다. 서울이 지난주 56.5% 지지율에서 49.9%로 떨어졌다. 50% 밑으로 떨어졌다. 이재명 지지율이. 6.6%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아니, 이재명 지금 서울 집값 다 잡겠다고 막 몰아치고, 지금 싱가포르 가가지고도 뭐 싱가포르 대통령한테도 뭐 집값 이야기하고, 이 교민들 만나서도 막 집값 이야기하고, 서울 집값은 내 잡기 쉽다. 뭐 계곡 정비하는 것보다 더 쉽다. 코스피 6천보다 더 쉽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것저것 막 부동산 정치를 했는데, 결과는 서울에서 지지율이 6.6%포인트나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웃기는 게, 자, 리얼미터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재명 지지율, 어쨌든 전국적으로 57.1%입니다. 저 지지율 3개가 발표됐는데 57% 저 리얼미터 겁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꽃이 이 김어준 씨가 하는 데죠. 여기서 지지율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지난 27일, 28일 조사를 했다.
그런데 두 가지 조사를 했다. 하나는 ARS, 하나는 전화면접. ARS는 비교적 이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은 전화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좀 그 정권에 좀 덜 우호적인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죠. 전화 면접 조사는 직접 통화를 하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끝까지 전화 면접원과 통화를 하면서 이 현재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정권 이재명을 지지 안 한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지지한다고 말하는 비율이 높아서 여기서는 많이 나온다. 이 지지율이. 특히 여론조사 꽃은 김어준이 운영하는 데를 아는데 이 전화를 받으면은 이 전화 면접원 조사하면은 끊기도 어렵고 이재명 그 지지 안 한다고 말하기도 아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심리는 충분히 읽을 수가 있죠.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오늘 이 57% 리얼미터가 나왔는데 이 전화 면접하고 ARS 두 가지를 같이 했습니다. 김어준의 여론조사 회사 꽃에서 긍정평가가 76%라고 합니다. 전화 면접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76% 나왔다. 그러면 리얼미터 57%니까는 똑같이 발표했는데 2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여론조사가. 저 중간에 66%는 저거 ARS 조사를 하니까는 긍정이 66.1%가 나왔다. 자, 전화 면접 조사에서 이재명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76%, 지난 조사 대비 3.7%포인트 상승했다. 아니, 같은 날 조사를 하면서 저 여론조사 꽃은 지난주에 대비해서 3.7%포인트 올랐어. 리얼미터는 지난주에 대비해서 1.1%포인트 떨어졌어. 이게 여론조사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이렇게 쓰입니다. 어떻게 쓰였느냐? 자, 제가 서울신문 사설을 하나 보여드리죠. 서울신문은 그나마 뭐 좌파라고 뭐 그렇게는 한 신문인데 오늘 사설에 자, 법안마다 땡질 폭주 여당 17% 지지에도 정신 못 차린 야당 법안마다 땜질 지금 연주 동안 지금 세계 막 땜질해서 막 수정안 내가지고 폭주시켰습니다. 이제 그거를 비판을 하면서 그거를 견제를 못하고 있다. 야당이, 국민의힘이. 이제 일종의 신문에서 잘하는 양비론이죠. 양비론을 하는데 제가 다른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17% 지지에도 정신 못 차린 야당. 이 17%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최저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 그게 국민의힘 17%다. 이게 지난주 목요일 나왔을 겁니다. 이게 MBS 전국 지표조사, MBS 조사 사상 최저치가 나왔다. 17%. 그러니까 10%대 정당이 무슨 지방선거를 하겠느냐 하고 막 민주당이 막 조롱을 하고 야유를 하고 하죠. 그런데 그거를 또 한동훈, 오세훈,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17% 프레임을 붙여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10%대야, 17%야. 장동혁 물러나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도 지금 저게 지난주 목요일 날 나온 건데 이걸 가지고 여전히 17%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설에까지 17% 지지도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금요일 날 갤럽 조사 똑같이 그 전화 면접원 조사한 거 MBS하고 똑같이 MBS 17% 나온 거하고 같은 조사를 했는데 그 다음날 조사에서는 갤럽은 22%라고 국민의힘. 그럼 그 5%포인트가 차이가 나죠. 하루 사이에 또. 그러다가 22%면 10%대 지지율이 아니죠. 그러면 그것을 폐기를 해야지. 17% 나온 거. 새로운 여론조사가 나왔으니까는 계속 17%. 악의적으로 프레임을 붙여서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3.8%로 집계가 됐다. 그럼 저 17%보다 더블이죠. 오늘 발표된 걸 해야지. 34.8% 지지를 받는 정당이다.
이거는 다 무시를 하고 의도적으로 묵살을 해버리고 자극적으로 그냥 17% 받는 정당. 그러니까 장동혁 물러나. 그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거 여론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 서울신문이 양비론을 펼치면서 일단 그 민주당이 연휴 동안 법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정원법 이거 다 통과시킨 것은 이 폭주하는 거다. 이 사법부를 그 사법부의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거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땜질식으로 막 그 수정안을 만들어서 막 했다. 자,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잘못한 거야.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그거를 막아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집안 싸움 하느라고 힘이 없어. 17%에 머물러 있는 정당이라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프레임을 계속 씌우는 겁니다. 사설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당의 사법 폭주를 견제해야 할 야당은 지리멸렬하기 짝이 없다. 지난달 26일 공개된 전국 지표조사, 지난달 26일 공개된 오늘 3월 2일입니다. 그 사이에 다른 발표도 많이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그걸 왜 지난달 26일 공개된 것이 이것을 금지 5겹이고 이것이 뭐 모든 것을 다 대표하느냐. 아니, 그리고 저도 신문기사 뭐 수십 년을 썼지만은 이렇게 쓰면은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찾아보고 써야죠. 참 이렇게 이 양비론을 써먹기 좋은 26일 거를 해가지고 당 지지율의 17%로 지난해 8월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 이런 거를 이게 바로 프레임입니다. 이렇게 아주 고약한 프레임을 이 여론조사를 이제 결과를 내놓는 그쪽에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뭐 수치를 고쳤다. 이것은 제가 뭐 그 학원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이나 이 전화 면접원 조사에서나 이런 것에 17%가 한번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완전히 국민의힘에 프레임을 씌우고 민주당에서 그걸 가지고 조롱하고 야유하고 장동혁 대표에 반대하는 대립각을 세우는 한동훈이나 오세훈이나 그걸 또 써먹고 이걸 또 언론이 지금 며칠째 저렇게 써먹고 이런 것이 완전히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기울어진 운동장. 기성 언론이 제대로 어떤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고 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런 노선을 견제를 하는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선 지지층이 한데 모여 있어야지 선거를 치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무슨 뭐 지금은 그 신기루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나 하는 그러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저런 지지율 17% 프레임 이런 것도 다 쓰여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